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국회의원인 손혜원 씨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실시간 검색어 1위고 계속 목포하고 손혜원이라는 이름만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목포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분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가서 투기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분이 이제 본인의 직책이 있는데 이거 정보를 미리 알아내 갖고 투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 아니고요. 사주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논란의 인물이 됐기 때문에 제가 사주 분석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분이 부동산 투기한 게 맞다, 틀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손혜원 씨의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지금 손혜원 씨가 그 국회의원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인기 있고 비중 있는 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번 달에 들어와서 무술년 1월달 을추월에 들어와서 지금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1년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사주가 55년 1월 23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양력으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튜브에 보면, 그리고 음력으로 분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요, 음력이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고 디자인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술적인 감성 뭐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음력 1월 23일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음력 1955년 1월 23일 생으로 해서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을미년 무인월 정미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3주만 봤을 때에는 목기운이 2개,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라면 노란색으로 된 토기운이 3개가 있으니까 강하고요. 그리고 목기운이 2개가 있습니다. 월지 포함해서 2개니까 목기운도 강하죠. 그래서 인성운이 강하고 식신상간운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럼 이 지지의 구성을 봤을 때에는 역마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마가 강하면서 이 미토를 보면 역마의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화개살에 분류가 되는데 역마의 성향도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개살이라는 것은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사람의 사주를 어떤 사람의 사주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예술적인 감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볼 때에는요, 우선 화개살을 갖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화기운이 강한가 이것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식신상간운이 발달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혜원 씨는 지금 식신상간운이 3개로 강하죠. 그러면서 지지에 화개살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일간이 화기운인데 이 미토 안에도 화기운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 지장간에 보시면은요, 화기운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어요. 그럼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게 되게 예술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무슨 디자인 전공을 한다든가, 여자라면 무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혜원 씨가 이제 디자인 쪽에서 이제 성공을 하셔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도 상당히 지금까지 성공적인 그런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인가요?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죠? 그때 선동열 감독이 나왔을 때 막 심하게 몰아붙이고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부 고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재민 씨 보고 양아치 같은 짓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너무 이중적이다, 내로남불 아니냐 뭐 이런 비난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12월달 1월달 무술년 12월달 1월달 들어서 계속 욕도 먹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 부동산 건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식신상가론이 대단히 강하잖아요. 3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 식신상가론이라는 게 말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현 능력을 나타내는데요. 표현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뭐 무용을 배운 사람이라면 무용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겠죠.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은 이제 글로서 표현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로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능력이라는 게 예술적인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를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술적으로 예술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그쪽으로 직업을 가지려면은요, 어릴 때부터 특기 교육을 좀 받아야죠.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는 쪽으로 내가 직업을 갖겠다.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미술학원 꾸준히 다니다가 미대를 가야겠죠. 대부분 미대 가서 뭐 디자인, 나중에 나와갖고 디자인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이잖아요. 글 쓰는 걸 내가 직업으로 삼겠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글쓰기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아야 그 사람이 나중에 글 쓰는 걸 갖고 직업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신상가론이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표현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 능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직업으로 갖고 그 사람이 이제 일하고 뭐 이런 걸 볼 때에는 말을 하는 쪽에 직업을 갖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봐야죠. 우선 말하는 직업 중에 대표적인 게 가리키는 거잖아요. 가리키려면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수 면에서 우선 학원 강사가 많습니다. 학원 강사. 학원 강사는 일단 종류가 많잖아요. 입시 학원 강사, 외국어 학원 강사, 기술 학원 강사. 어떤 분야 학원 가리키는 사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수 면에서 엄청나고, 그리고 학교 교사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말을 많이 하는 직업, 저처럼 이렇게 상담하는 직업, 이런 것도 이제 식신상가론이 발달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튜브에서 막 떠드는 사람들,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자기 영상 찍고 막 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식신상가론이 대단히 발달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손혜연 씨는 디자이너로서 상당히 좋은 사주라고 봐야 돼요. 이 식신상가론이 창의력도 나타내고 표현 능력도 나타내는데 상당히 발달이 돼 있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정치인이 되니까 또 말로 막 떠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식상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예술가로서, 정치가로서 적합한 사주라고 봐야죠. 그리고 여기에 인성운도 많이 발달돼 있어요. 인성운이라는 것은 대개 사고계를 나타내고 학문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인성운이 많은 사람들도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요. 인성운이라는 게 사고계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사고계라는 건 생각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럼 생각하는 게 많이 발달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사고계가 발달된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라든가 종교적 신념이라든가 그 밖에 어떤 이데올로기, 종교, 사상, 철학 뭐 이런데 푹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좌파 사상에 깊이 빠져 있다든가 아니면 우파 사상에 깊이 빠져 있다든가 아니면은 종교인으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종교적 신념 이런 것이 매우 대단히 강하다든가 이런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운이라는 게 사고계, 생각하는 걸 나타내니까 이런 것이 인성운이 강하게 작용을 할 때, 이럴 때에는 우리가 종교인이라든가 정치인들, 철학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 인성 과다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행이 이렇게 균형되어 있는 사주를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인아웃이 잘 돼야 된다고 했죠. 일간인 화기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아웃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은 인에 해당하는 것이 인성운이고요. 아웃에 해당하는 것이 식신상간운이거든요. 들어왔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행이라는 것은 각각이 에너지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일간을 중심으로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인성운하고 식신상간운이 비슷한 세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운도 2개인데 식신상간운도 2개라든가, 지금 이것처럼 식신상간운은 3개인데 월지 포함해서 인성운이 2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비슷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간을 중심으로 인아웃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주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3주만 보고 봤을 때, 3주만 봤을 때에는 인아웃이 잘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장점이 많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가 갑신대운인데요. 올해 이제 1년만 남았어요. 이제 갑신대운도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되고, 이제 내년부터 을류대운으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기운이 들어오죠. 이제 재성운이 금기운이 들어와요. 그리고 올해가 아직까지 무술년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1년운이 2018년이 무술년, 2019년이 기해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가 바뀌는 것은 입춘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양력 2월 4일, 그러니까 2018년 2월 4일서부터 2019년 2월 4일까지가 무술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1월달이니까 무술년입니다. 그래서 무술년 1월달 을축월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이 사주에서 기신운이 뭐예요? 안 좋은 운이. 안 좋은 운이 뭐예요? 당연히 토기운이죠. 3개나 되는데 내 사주에서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건 기신운이 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내 창고에 물건이 꽉 차 있어요. 팔지도 못하고 재고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본사에서 물건을 또 받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토기운이 꽉 차 있는데 본사에서 또 토기운을 받으래요. 당연히 꺼릴 수밖에 없죠. 나한테 내 사주에 토기운이 이렇게 많은데 1년운이나 10년대운에서 또 토기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은 기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그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하는 운을 나타내고, 이 일하는 운이라는 게 뭐예요? 일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으면은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굴곡진 삶, 굴곡진 사건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올해가 무술년인데 이렇게 토기운이 많은데 또 식신상간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좀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화도 조심해야죠. 제가 말하는 걸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 물론 정치인이지만 말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이제 일이 발생했는데, 이번 달이 무슨 달이에요? 을축월이잖아요. 을축월이 어때요? 지지가 충미충으로 정확하게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월운으로 봤을 때 언제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1월달이 가장 안 좋죠. 제가 이 월운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월운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해가 바뀌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가 바뀌면 위에 있는 천간만 바뀌어요. 밑에 있는 지지는 안 바뀌어요.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지지는 각각의 절기를 상징해요. 절기가 뭔지 아시죠? 입춘, 동지, 하지 뭐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월달 을축월은 소환하고 대안을 상징하고요. 2월달 병인월은 1월달 을축월에서 이 축토라는 것은 소환하고 대안을 상징하고요. 2월달 병인월에서 임목이라는 것은 입춘하고 우수를 상징해요. 각각의 지지가 각각의 절기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변할 수가 없죠. 이 절기라는 것은 달마다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걸 상징하는 지지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이 이제 2019년 1월달 을축월에 이렇게 되는데, 그럼 해마다 1월달엔 뭐만 들어와요? 축토만 들어오잖아요. 해가 바뀌어도 이 밑에 있는 지지는 안 변하니까 해가 바뀌면 위에 있는 천간만 바뀌고 1월달에는 계속 축토만 들어와요. 그럼 이분은 1년 중에서 언제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1월달이 가장 안 좋죠. 손혜원 씨는 그걸 딱 알고 계셔야 돼요. 손혜원이라는 사람은 월운으로 봤을 때 1년 중에서 1월달이 가장 안 좋구나. 그러면 1월달이 딱 됐을 때 내가 좀 긴장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죠. 그래서 지지가 충미충이 되는 1월달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의 지금 정치 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손혜원 씨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무술년이 을추걸의 1월달이 끝나고 2월달 병인월, 정묘월로 이렇게 기해년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무술년이 안 좋다고 봐야지 기해년은 무술년보다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손혜원 씨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손혜원 씨의 사주 분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